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이 또 금요일이네요. 6월 들어서 첫 번째 금요일인 것 같은데요. 달력이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아니 벌써? 네, 벌써. 쏜살같이 시간이 흐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2021년도에 달력이 절반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여러분들 불금이 되고 있습니까? 불타는 금요일? 네, 어떤 게 불타는 금요일인지 모르겠는데 내일부터 뉴질랜드는 월요일이 공휴일이에요. 퀸스 버스데이라고 해서 영국 여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긴 연휴가 또 시작이 됩니다. 뭐 연휴와 큰 상관없이 매일을 금요일처럼 또는 토요일처럼 살려고 하는 게 제가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휴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연휴가 시작되면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제 여행을 떠나고 또 지역 간의 이동이 있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또 연휴 느낌이 조금 이렇게 나긴 하네요. 이제 2021년도 중반에 왔는데요. 여러분들 목표로 하는 것, 뜻하는 것들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 해 한 해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겠죠. 이 변화라는 것이 반드시 외적인 어떤 뭐 성과나 실적만을 변화라고 하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태도, 의식이 성장하는 것 또한 큰 변화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가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스트레스와 이완이라는 제목이에요. 페이지 15페이지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죠. 스트레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강화가 되고 우리 보호막이 안정적이 되어야 트랜서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손상시키고 갉아먹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야 할 것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완은 왜 집어넣냐면 이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긴장을 푼다는 의미에서 이완을 하라는 지침을 주고는 하는데 이 트랜서핑 관점에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이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트랜서핑에서 바라보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중요성에 있다. 중요성의 개념 이제 다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중요성은 앞에 지나친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나친 중요성. 이것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에너지 차원에서의 원인이다. 본질적인 원인이 중요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트랜서핑 관점에서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이냐? 중요성을 낮추는 것이다. 이게 전부다. 끝. 이겁니다. 예, 이게 결론이에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왜 생길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들 없죠?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스트레스가 덜 할 때가 있고, 좀 심할 때가 있고, 못 느낄 때가 있고, 못 느끼지만 받을 때가 있고, 똑같은 자극인데 서로 받는 스트레스가 강도가 다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자극, 이걸 스트레서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자극이 있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람마다 또 스트레스 강도가 달라요. 스트레스 저항 강도가. 이것을 이제 에너지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에너지의 보호막이 이렇게 흐물흐물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파괴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어요. 똑같이 스트레스 자극이 오더라도
누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네. 이제 이것을 1번, 2번, 3번이라고 할 때 3번인 경우는 웬만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질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요. 2번인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바로 와서 꽂혀버리죠. 1번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요. 스트레스가 오면은 맞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번의 유형은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소주제에서 소개하게 될 에너지 뱀파이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주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받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것이냐. 네. 두더지 잡기처럼 한 놈을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버리면 저기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평생 이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는 그런 현실을 살 수는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지향할 뿐이죠.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그 잡초가 있죠? 잡초? 잡초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자라죠. 예, 돌틈 사이에서도 잡초가 삐질삐질 나오고요. 그래서 아무리 제초제를 뿌리고 해도 또 나고 또 나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잡초가 나는데 잡초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잡초를 뽑을 수는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와 같은 거죠. 스트레스를 완전히 우리 삶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와 함께 살지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건 마치 펜듈럼과의 관계와도 똑같은 거예요. 펜듈럼이 사실 우리의 에너지를 수학해감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원적으로는 펜듈럼의 에너지를 수학해가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펜듈럼의 영향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 있죠.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그것과 같은 거죠. 스트레스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이해하고 대처 방법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연습을 해서 체화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웬만한 것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흔들림이 적은 굉장히 좋은 차로 옮겨 타는 거죠. 네, 좋은 차는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스트레스는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양복 입을 때 넥타이 매죠. 넥타이. 넥타이를 매면 먼저 기분이 달라져요. 예. 이제 해이해졌던 마음이 정신이 딱 듭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들죠. 긴장감. 우리가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뭐 파자마 입고 잠옷 입고 추리닝 입고 할 때랑 딱 수트를 갖춰 입을 때랑 기분이 달라요. 예, 약간의 긴장감이 올라옵니다. 예, 넥타이를 딱 맵니다. 넥타이를 매면 목이 조르죠. 예, 더 매면 어때요? 답답합니다. 더 매면 어떻게 돼요? 숨이 막혀요. 숨이. 이와 같아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를 옥죄는 것을 얘기해요. 조여오는 것. 그래서 긴장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숨이 막히면 어때요? 정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예. 뒤이어서 그런 결과들이 올라오죠. 넥타이를 강하게 조여매는 것과도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 왜 스트레스가 올까요? 트랜서핑적으로 말고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볼게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상황, 스트레스 받죠. 마지못해 해야 하는 상황, 스트레스 받죠.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꼬여가는 상황, 스트레스 받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현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갈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에서는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왜 삽니까? 했을 때 트랜서핑적인 관점은 현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산다. 한마디로 놀기 위해서 산다. 놀이는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놀이의 즐거움은. 내 마음대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도 어른이 되어서 일을 하고 산다는 것도 그러한 아이의 놀이와 같은 하나의 연장이다. 네, 모든 것은 하나의 놀이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놀이를 할 때 즐거운 것이죠. 원하는 놀이를 한다는 것이 바로 현실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통제력이 점점 사라져요. 사라져.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잡고 통제해, 지배해. 나는 거기에 복종해, 끌려다녀.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스트레스는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아무래도. 왜냐면 이러한 통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제한을 다 풀어줬어요. 마음껏 살아라, 네 마음대로. 그런다고 또 행복한가요? 그래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죠? 왜 그래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내 현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간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스트레스에. 이게 이제 트랜서핑적인 관점에 근접하는 거고, 더 본질적으로는 중요성이 들어가면 그것이 곧 스트레스로 귀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무감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감각이 없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예민해도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감각이 없으면 통증을 못 느끼죠? 몸에 감각이 없으면 통증을 못 느끼면은 위험해집니다, 사람이. 증상을 느껴야 빨리 치료를 받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있어서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좀 더 위험한 경우죠. 스트레스를 그래서 받는 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신호등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제 멈춰야 되는지, 더 가야 되는지, 쉬었다 가야 되는지, 방향을 선회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은 쉬라는 신호, 뭔가 잠깐 멈추라는 신호, 잠깐 살피고 가라는 신호, 점검하라는 신호다. 이 신호로 알아차린다면 스트레스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이상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게 보통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유도전이의 상황 아닙니까? 펜듈럼에 펜듈럼을 맞아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꼬꾸라진 상황에서야 알아차리게 되는 현실. 네,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할 거냐? 트랜서핑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거죠. 그럼 이제 스트레스 대처는 보통 어떻게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이제 뭐 친구들 만나서 거나하게 술 마시면서 이제 술자리에서 푸는 경우도 있고, 또 여성분들은 이제 친한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수다와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풀리는 수준의 스트레스라면은 여러분들은 뭐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방법도 여러분들이 풀린다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뒷담화라고 했죠. 뒷담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뭐 술자리에서 뒷담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순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지나치게 여러분들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악담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힘들고 부당하게 느끼고 너무 답답했고 힘들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뒷자리에서 편안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뒷담화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풀린다면 괜찮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런 것조차 없이 사는 게 사실 스트레스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너무 바르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풀면서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잘 적응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감정을 해소하고 배출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분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런데 내성적인 분들은 훨씬 더 그게 어렵죠. 왜냐면 이제 사람들 만나서 푸는 것보다는 주로 혼자서 쉬고 하다 보면은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내성적인 분들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생각이 많아지면 에너지를 그쪽에 먹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펜듈럼으로 여러분들이 먹잇감을 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풀어내는 기술을 생활 속에 많이 갖추고 있는 게 좋고요. 보통은 그런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 또는 잘 적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쇼핑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여행을 하면서 풀기도 하고, 또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뭐 그것들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온갖 방법들을 사용해도 여전히 스트레스에 허덕이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조차도 스트레스다 나는, 그리고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본질적인 것을 좀 접근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본질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자잘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뭐 지금까지 살면서 스트레스 해소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뭐 취미가 뭡니까? 그러면 딱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하는 게 취미예요.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취미인데, 스트레스 해소법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 해소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면 그때 할 수 있는 걸 그냥 해요. 그래서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되돌아서 보다 보니까 사실상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데 효과적이었던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관점이 달라짐으로써 웬만한 스트레스는 나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 자극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트랜서핑을 접하고 나서 이제 그게 정리가 됐던 거죠. 아,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했는데 정말로 도움이 됐던 부분들이 왜 이렇게 도움이 됐고, 딱히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 했더니 그게 바로 중요성을 낮추는 거였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저에게 있어서는 큰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어요. 보통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긴장을 하게 돼요, 긴장. 마음이 긴장하게 되고, 마음이 긴장하게 되고, 몸이 긴장하게 되고, 몸이 긴장하게 되면은 경직되게 되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게 되죠, 화를. 처음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속되게 되면은 화를 내게 돼요. 또는 화를 낼 수 없고, 이게 차단되면은 우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노와 우울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우리가 못하면 이거는 폭발물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과 같아서 나중에 그것이 안으로 터지든 밖으로 터지든 큰 일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게 터지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터지든 밖으로 터지든 터지게 되면 이 에너지 보호막이 완전히 손상되게 됩니다. 손상되면 어떻게 돼요? 펜듈럼이 이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나의 마음을 갖고 놀게 돼요. 그럼 이제 휘둘리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자. 그런데 이걸 트랜서핑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중요성 관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게 되면, 몸이 긴장되면 호흡도 가빠지고, 그리고 근육이 경직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생각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감정은 불안정하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긴장된 것을 이완시키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트랜서핑에서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실생활을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응급조치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호흡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긴장이 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심호흡이에요. 심호흡. 그래서 일단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이 SOS.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몸을 이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두워졌는데 불 좀 켜고 하겠습니다. 또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웃어라 이런 얘기도 하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자 이렇게 얘기해서, 웃음이 나와서 즐거워서 웃냐, 웃으니까 즐겁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 웃을 수 있다면요. 억지로라도 웃음 짓는 표정을 지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이미 알아차린 순간 웃을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게 문제죠.
스트레스를 그렇게 빨리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알아차릴 때는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뭐 때문에 삐졌어요. 삐졌는데 삐진 상황을 알아차려도 이미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넘어가 버렸어요.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 힘들어, 짜증나.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는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이미.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기술들이 들어가기가 힘들어 버리는 거죠. 그냥 가볍게 털어내기도 힘들고 웃음으로 털어내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완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심호흡하면 된다고 하지만 심호흡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짓누르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심호흡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상황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안 먹히는 거예요. 예.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상을 해도 안 되죠. 이렇게 속에 천불이 나시는 분들은 앉아서 명상하세요 한다고 되나요? 자리에 앉질 못하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그럴 때는요. 이게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상황이 터져야 됩니다. 네. 터져야 돼요. 그래서 터질 수밖에 또 없기도 해요. 웬만한 거는. 터져요. 터지는 걸 예상을 하셔야 돼요. 최대한 크게 터지지 않게끔 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터지고 나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상황이 터졌다는 것은 에너지가 균형 잡는 거거든요. 균형 잡기 위해서 터트린 거거든요. 그럼 터진 순간 다시 균형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터진 순간 빨리 균형 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이 터진 상황에 매몰해버리면 이 터진 상황에서 계속 균형을 잃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패하고 실수하고 뜻대로 안 되고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했을 때 그게 사실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그 상황, 그 사건에 있어서는. 터진 상황은 뭐냐면 길이 크게 열린 거예요. 한면으로는 크게 터졌지만 길이 크게 열린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에너지가 빵 터졌단 말이에요.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이자 큰 기회.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아차 하는 순간 터지죠? 그 순간 뭐예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후회가 올라오죠. 후회. 아, 이러면 안 됐었는데 후회. 이때 후회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후회함과 동시에 빨리 복원을 하셔야 돼요. 빨리. 그래야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고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일이 갈등이 커지고 문제가 커지고 그래서 문제가 터진다고 해서 그거 자체에 휩쓸려 가시면 안 되고요. 터진 것을 이용해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빨리 수습을 하셔서 터진 것을 경험한 만큼 처절하게 몸으로 체험한 만큼 다시 그 길을 반복하지 않게끔 사전 작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전 작업을. 스트레스가 올 때 알아차리지 말고 스트레스가 오기 전에 스트레스를 차단할 수 있는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요성을 낮춘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근원적이라는 거죠. 이 선을 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알아차려도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르게 돼요. 근데 중요성이 흔들려 버리면 스트레스를 알아차렸을 때 이런 기술들이 안 먹히는 수준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말자. 선을 넘지 말고 선을 넘기 전에 관리를 하자. 그 관리법 중에 가장 좋은 관리법이 바로 중요성을 제로 상태로 유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완하는 훈련을 하는 게 이 중요성 제로를 유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긴장된 상태에서 이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제로 지점을 감각적으로 익히셔야 된단 말이에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드실 때 누워서 내 몸의 제로 상태를 만들어 보세요. 완벽한 이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세포를 다 이완시켜 보세요. 호흡하면서 이렇게 스캐닝을 하는 거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위별로. 그래서 온몸을 이완시켜 보세요. 그 상태를 자꾸 느끼셔야 돼요. 그 느끼는 그 상태를 제로 지점으로 0점으로 딱 잡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앉아보세요. 앉으면 긴장이 더 들어가죠? 상체에. 그 상태에서 그 제로 상태로 이완시키는 걸 해보세요. 자리에서 서보세요. 더 긴장이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제로 상태의 이완을 만들어 보세요.
걸어가는 보세요. 이제 산책하면서 걸어 다녀 보세요. 긴장이 더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제로 상태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것을 연습하다 보면 이제 일상에서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뭔가를 활동을 하고 계실 때도 순간순간 점검을 할 수 있어요. 내 몸의 이완 상태가 제로 상태에 가까워 있는가, 많이 벗어나 있는가. 알아차린 순간 이제 호흡과 함께 이완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몸을 가지고 먼저 연습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몸은 바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추상적이잖아요. 먼저 몸을 이렇게 이완하세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을 연습을 했다면 이제 중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성 찾기를 많이 하신 분들은 중요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얼마큼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점점 빨리 파악할 수가 있고 빨리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요성을 평상시에 제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되면은 조금만 중요성이 올라가도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테트리스 게임 하시는 분들, 예, 이렇게 조각 맞추는 게임 있잖아요. 이게 통제 가능 수준이 있고 통제 불가능 수준이 있죠. 예, 하나, 두 개를 못 맞췄을 때 다음 거를 맞춰서 빨리빨리 없애서 또 맞출 수 있고 이건 괜찮아. 통제 가능 수준. 근데 하나 못 맞췄는데 두 개 못 맞췄는데 내려오는 게 굉장히 빠른데 다 엉뚱한데 이게 들어가.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런 통제 불가능의 수준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평상시에 중요성을 유지해야 돼. 근데 평상시에 중요성을 잘 유지할수록 의외의 환경, 의외의 블럭이 빠르게 나타나도 통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에 달려 있어요. 중요성을 제로 상태에 두는 연습을 다음 단계로 해보십시오. 이게 돼야 뭐 평상시에 명상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제 가능 수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안 되면 선을 넘고 알아차리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스트레스의 관점이 뭐냐?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성이 근원이자 관건이다. 스트레스는 중요성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그래서 중요성을 버리면 스트레스는 웬만한 것은 다 사라지고 스트레스를 느끼지도 않는다. 이 얘기예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웬만한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네. 또는 이제 업무에서 이런 것도 있죠. 이제 과제 수준과 능력 관계가 있죠. 내 능력이 이 정도 수준에 있는데 과제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또는 능력이 나는 이렇게 높이 있는데 과제가 너무 낮은 과제가 떨어져요.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능력 수준과 과제 수준이 적절히 일치가 돼요. 내 능력의 어느 정도 이상 수준. 이런 수준에서 뭐예요? 약간의 스트레스. 이건 이제 약간의 긴장감. 이럴 때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제 업무와 관련된, 공부와 관련된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 수준, 목표,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 능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나치게 높으냐, 지나치게 낮으냐, 이런 걸 점검해서 조절해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 나오는 또 하나의 대안은 뭐냐면, 스트레스 관리의 또 하나의 대안은 영혼의 기분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영혼의 기분 상태라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생각이 아니라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감정보다 더 깊은 느낌. 그래서 뭐 직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 몸의 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몸이 제일 정직하죠. 그래서 오링 테스트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기분 상태, 기분 상태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세요.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또는 뭐야, 내 몸이 지금 살아나냐, 무거워지느냐, 생각이 명료해지느냐, 복잡해지느냐. 이걸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상태를 점검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가볍고 유쾌하고 편안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가 조금만 이런 것에서 균형이 흔들리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그것을 해결해 주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걸로 덮으려는 것보다는 중요성을 낮추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성을 낮추기 위해서 영혼의 기분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라. 영혼의 기분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마치 이 파수로를 하는 거죠.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예요. 스트레스 경계 근무. 근데 여기에 뭔가 딱 걸려들어. 그러면 뭐예요? 이제 네, 대처를 하는 거예요. 대응 태세. 그게 중요성 찾고 낮추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예, 이제 평화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유지군을 예, 여러분들 오늘 만들어 두세요. 그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네, 내 기분 상태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냐,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흔들리면 중요성을 찾아서 낮춰라. 예, 이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제 그러면 책을 보면서 계속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쉬었다 왔습니다. 책을 한번 볼게요. 15페이지, 스트레스와 이완. 여러분들은 근데 어떤 것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사실 저는요, 쇼핑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이유는 저도 몰라요. 쇼핑할 때. 근데 특히 누구랑 같이 쇼핑하면 그래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쇼핑할 때 스트레스를 그렇게 좀 많이 받아요. 혼자 가면 좀 많이 안 받아요. 근데 대체로 이제 그런 이유가 제가 보니까 저는 쇼핑은요, 오래 머물면서 잘 못하거든요. 필요한 거를 빨리 사요, 되게. 혼자 쇼핑할 때는 진짜 빨리 사거든요. 예, 아무거나 사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삽니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쇼핑을 누군가 같이 가면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네. 제일 좋은 건 쇼핑을 안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쇼핑을 하게 되면, 중요성을 내려놔야죠.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준을 높이게 되면 그게 중요성이 부여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고집하는 거잖아요. 고집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 나와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 이게 바로 중요성이라는 거죠. 쇼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짜증이 나. 이게 내가 붙들고 있는 기준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냥 내가 편한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편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고집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을 바꾸면 화가 안 나는 건데 이 기준을 낮출 수 있을까요? 사실 있죠. 있는데 안 낮추려고 그러는 게 이제 고집이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 이제 뻥 터지죠. 그러면 이제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럼 터졌을 때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터지면 그게 빨리 기회다. 다시 터지지 않기 위해서 한번 크게 터졌을 때 빨리 알아차려라. 아, 내가 이런 너무 똥꼬집을 부리는 거구나. 이럴 필요는 없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뭐 쇼핑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어들게 될 텐데 이걸 고집 피우는 순간 이제 계속 터지는 일이 생기고 다른 뭐 심호흡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죠. 15페이지 보시면 침울한 상태나 긴장된 상태는 중앙의 에너지 흐름을 막히게 만든다. 중앙 통로는 수축되고 자유 에너지의 순환은 느려지거나 완전히 멈춘다. 스트레스는 또한 에너지 통로에 그와 반대되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스트레스가 통로를 갑작스럽게 확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그 감정들, 침울하고 긴장되는 이런 반응들이 우리의 에너지 통로를 막는다. 네.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거다 이거죠, 스트레스가.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겠다 이 얘기인데 때로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이 통로를 갑자기 확장시켜 주기도 한다 하는데 그때 스트레스가 바로 적절한 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절한 긴장 상태는 오히려 몰입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럴 때 이제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죠. 16페이지 중간에 이완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고정관념이다. 사실 이완하는 동안 당신은 원인은 제거하지 않은 채 결과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육체적 긴장의 원인은 정신의 긴장이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런 기술들이 필요 없거나 전혀 안 먹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먹히는 선을 넘어간다는 거죠. 알아차린 순간 이미 먹힐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어떤 도구라는 것은 항상 그 용도가 있잖아요.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알아차린 순간 그러한 도구가 소용이 없는 지점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애써서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애쓰는 내부 의도가 작동하는 거고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 해소하는 게 아니라 잠깐 잊거나 누르는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요? 에너지 통로를 계속 막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이렇게 혈관이 계속 막혀서 혈관 질환이 생기는 것과도 같은 거죠, 나중에는. 그것처럼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먹히지 않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더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볼틱체로 돼 있는 거 이거 밑줄 그시면 좋겠죠. 심리적 긴장을 제거하려면 중요성을 던져버려야 하며 그것이 필요한 일의 전부다. 매우 단순합니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스트레스 중요성이 높아져서 그래. 해결책 중요성을 낮춰. 끝. 네, 이거예요. 그 밑에 이것도 계속 별표 치셔도 됩니다. 스트레스는 중요성의 소산이다. 당신은 단숨에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저 중요성만 버리라. 네, 실제로 중요성을 내려놓으면 단숨에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정말로.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중요성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이거죠. 그래서 그건 또 별도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건 이제 다른 부분에서 또 다루면 좋겠죠. 17페이지. 이것을 명심하라. 중요성을 버리면 펜듈럼에서 자유로워지고 따라서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나친 중요성은 언제나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네. 또 볼틱 책 읽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잠에서 깨어나서 중요성을 던져버려야만 한다. 네.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중요성을 낮추세요. 중요성을 낮추세요. 그것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소하는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전부다. 네. 그만큼 여러분들 트랜서핑에서 이 중요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펜듈럼과 트랜서핑이라는 큰 개념 사이에서 중요성 관리가 아주 중요한 관건적인 겁니다. 중요성 관리가 되면 사실상 에너지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내 중요성 관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펜듈럼에 휘둘리냐 트랜서핑을 하느냐의 관건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요성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트랜서핑에서. 그 다음 읽어볼게요. 영혼의 기분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습관화하면 제때에 그것을 상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 네, 그래서 영혼의 기분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파수꾼을 둬라. 경계 근무를 세워라. 경계병을 배치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뭘 경계합니까? 기분. 뭐 영혼의 기분 이럴 때 영혼이 애매하신 분들은 그냥 기분이라고 하셔도 돼요. 기분이 feel good이냐, feel bad냐. 생각이 명료한 상태냐, 복잡한 상태냐, 몸이 가뿐한 상태냐, 무거운 상태냐. 이거를 감지하라는 거죠. 그걸 감지를 잘 하려면 제로 상태를 일단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시고 제로점, 0점을 빨리 회복하셔서 그 감각을 키우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때 경계병을 세웠을 때 경계가 되는 거지, 경계병들이 다 보초를 안 쓰고 여기서 농땡이 부리고 있는데 경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기를 딱 갖춰놓고 시스템을 갖춰놔야 경계병이 제대로 근무를 쓸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에 의한, 마음에 의한 중요성 제로 상태를 먼저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경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조금만 이물질이 들어와도 감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디톡스를 하잖아요. 디톡스를 하고 나서 조금 안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빨리 몸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신 분들은, 그래서 몸이 아주 살아있는 분들은 조금만 안 좋은 음식이 들어와도, 신선하지 않은 재료가 들어와도 단박에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감각을 유지하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혼의 기분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밑에 읽어볼게요.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을 얻으려면 툭 하면 긴장하는 낡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다. 툭 하면 긴장하는 낡은 습관. 이게 이제 타프티에선 달팽이로 비유를 하죠. 달팽이. 조금만 건드리면 놀래서 움츠려드는 거. 이 습관을 버리라. 이제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볼틱체. 중요성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이완하려고 애를 쓰거나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완하려고 했을 때 당신은 문제의 상황을 통제하는 데뿐 아니라 자신을 억제하는 데까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을 놓아주고 차라리 실컷 걱정이나 하라. 네, 이거 굉장히 심리학적으로도 옳은 개념입니다. 이게 뭐예요? 뭔가 없애려고, 누르려고,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애쓰지 말아라. 내부 의도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란 얘기죠. 받아들이라. 예, 사실상 중요성을 낮춘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다고 뭐 큰일 있겠어? 그렇게 중요해?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야 정말로? 아니잖아. 아 그러면 그냥 내려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때도 있지 뭐. 그럼 어때? 이런 마음으로 내려놓으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중요성을 낮추려고 또 애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긴장된 상태에서 이완해야 돼, 이완해야 돼 이러는데 그럴 바에야 힘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걱정을 해라 그러죠. 그건 왜 그래요? 그게 훨씬 난 거예요. 긴장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은 이완이 아니거든요. 긴장을 안 하려고 애쓸수록 긴장이 되잖아요. 그럴 바에야 긴장이나 실컷 해라 하는 게 뭐예요? 사실 그게 더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담배를 안 피려고 애쓰지 마라. 담배 실컷 펴라.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네.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더 해. 맘 편히 해. 이거예요. 그럼 오히려 긴장이 풀려요. 그런 원리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뻥 터지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뻥 터지면서.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구두로 하는 자기암시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근육은 말로써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건 이제 자기암시, 구두로 하는 자기암시, 학원 같은 건데 이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마음으로는 이미 긴장해서 풀려나지 못하고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으면서 머리로 애써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앵무새처럼 하지 말란 얘기죠. 앵무새처럼.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왜? 말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말보다 생각의 에너지잖아요. 생각이 이러하면 말로 아무리 절어해도 소용이 없어요. 생각이 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이 일치된 상태라면 상관이 없고 말로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닌 바에야 앵무새처럼 해도 큰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럴 바에야 오히려 그걸 인정해버리란 얘기죠. 차라리. 그 긴장을 더 해버리란 얘기죠. 오히려 역설적인 방법을 쓰란 얘기죠. 그게 차라리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 방법, 에너지적인 차원에서도 마음 공부에서도 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온갖 방법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한 방법들을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방법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질문에 답할 때도 쉽사리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문제라는 게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17페이지로 가셔서 놓친 부분 하나 더 점검하고 갈게요. 17페이지 밑에 부분 마지막 단락 쪽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완은 결코 무기력이나 냉담함이 아니다. 그것은 주변 세상과 조화롭게 존재하는 상태, 즉 균형이다. 균형은 내적, 외적 중요성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네. 그래서 이완하라고 하는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완은 무기력과 다르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태세를 갖춘 편안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한정 퍼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태세를 갖춘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무언가를 행동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한 상태인 거죠. 그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컴퓨터 키보드에 이렇게 자판 위에 손을 얹어 놓잖아요. 이 상태로 비유하시면 돼요. 지금 편안하게 있죠? 손에 긴장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외면상으로는. 그러나 자 이제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를 합시다. 그래서 트랜서핑 그러면 트랜서핑 이렇게 되는 거죠.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가만히 있어요. 아직 동작을 취하지 않아요. 아직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퍼져 있지도 않아요. 긴장이 돼 있지도 않아요. 편안한 상태예요.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긴장을 줄 수 있죠. 그게 바로 참된 이완이라는 거예요. 참된 이완은 적절한 긴장과 함께 하는 거지
퍼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경직된 상태도 아닌 거죠. 참된 이완은 무기력이 아니다. 경직된 것의 반대도 아니다. 참된 이완은 언제든지 태세를 갖추고 있는 편안함. 네, 이것이 이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나오는 그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하시면 좋아요. 나는 나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다. 세상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나는 초라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다. 세상은 초라하지도 대단하지도 않다. 이거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연습 삼아 적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나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나와 세상 또는 뭐 현실이 되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예. 제로 상태란 무엇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왼쪽 극단도 아니고 오른쪽 극단도 아니다. 네. 뭐 그렇다고 중도다 이런 느낌도 아닙니다. 네,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양극단에 치닫지 않는 상태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난에 대한 얘기 있죠. 나쁘다. 이 마이너스죠. 착하다. 예. 근데 나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에요. 나쁠 수도 있고 착할 수도 있고. 네, 그 모든 것이기도 하고 그 둘 다가 아니기도 하고 이 상태예요. 이게 이제 이완 상태, 참된 이완 상태, 제로 상태, 중요성이 낮춰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난 나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칭찬을 기대하지도 않고 누군가 날 비난한다 하더라도 발끈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말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거든요. 여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죠.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기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참된 이완 상태. 세상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세상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그런데 또 나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다. 네.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하다. 어느 하나라고 규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어느 하나로 규정하지 말아라. 세상을 이래야 한다고 규정하지 말아라 이거죠. 다 자기만의 세계의 층을 가지고 산다. 중요한 건 너는 어떤 세계의 층을 갖고 살고 있니? 그것이 너에게 행복하니? 널 성장시키니? 그 얘기예요. 나 규정시키지 말아라.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시키지 말아라. 부모가 어쨌든 뭐 어떤 환경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그것이 나라고 규정하지 말아라. 하나에 치우쳐서 규정하지 말아라. 거기서 벗어나려고 반작용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없다고 하지도 말아라.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그 모두가 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나도 아니다. 그것만이 나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관계인 거죠. 이게 중요성 제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능태의 개념을 갖고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쉽게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중요성을 낮출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 연습해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극단이 아닌 상태. 네. 이것도 맞지만 저것도 맞지만 그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상태.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왜 양자물리학에서 딱 관찰하면 한 가지만 존재하지만 관찰을 철회하면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상태. 바로 이것이 가능태고 이것이 여러분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중요성 제로 상태인 거예요. 어느 하나로 나를 규정하지 말아라. 스스로도 나를 규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도 규정당하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의 현실을 내 팔자야 하고 규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휘둘려서 규정하지도 말란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가능성을 조감하고 갖추고 있고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 태세를 갖추고 있고 선택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여러분들의 통제권을 가진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다시 18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오면 여기서부터 끝에 나오는 끝날 때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에너지 보호막을 강화하는 연습에 대한 내용인데 굉장히 짧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물론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단계별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따라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완 상태를 이 0점을 잡는 거 이걸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몸의 이완 상태 그리고 중요성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연습을 하시고요. 여기 나온 걸 소개해드리면
뭐랄까요? 피부 호흡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포 호흡 또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세포 명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실 때요. 호흡을 하실 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런 게 기본이죠. 기본인데 피부가 숨을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몸 전체가 피부로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이 수축하고 팽창한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호흡과 생각이 결합됐을 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에너지적인 부분은. 그래서 생각을 하실 때 내 몸이 온 몸이 숨을 쉰다. 그런데 숨을 들이마실 때 수축되면서 외부에 있는 좋은 에너지, 공기가 주입되는 거죠.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내 몸에서 부정적인 기운들, 에너지들,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피부를 통해서. 이걸 상상을 하세요. 예. 그래서 피부가 팽창되고 줄어들고 이걸 상상하면서 호흡을 하시고요. 먼저는. 예. 그럼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몸에서. 마치 이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풍선이 늘어나는 것처럼 팽창하고 또 수축하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몸으로 호흡하는 게 감각이 생겨요.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는 숨을 들이마실 때 좋은 에너지를 온몸에 세포 곳곳에 받아들이고 흡수시키고 호흡을 내뱉을 때 온몸에 노폐물과 나쁜 기운들, 나쁜 산염들 방사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호흡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하면 훨씬 좋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뭐 명상을 하면서 하셔도 좋고 또는 명상체조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하셔도 괜찮고요. 너무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산책하시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디 스캔은 아까 말씀드렸죠. 누워서 잠잘 때나 아니면 쉴 때 하시면 도움이 돼요. 편안한 자세로 천정을 보고 누우셔서 양팔은 이렇게 하면 좀 긴장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날을 두시고 세우신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팔다리를 뻗으시고 누우신 다음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위별로 스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멘트를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상상만 하셔도 좋고요. 멘트를 한다는 건 이거죠. 마음속으로 예를 들면은 양쪽 볼 부위가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속으로 말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생각을 하셔도 좋고 이완됩니다 하셔도 좋고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따뜻해집니다. 아니면 푹 가라앉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중요한 건 몸이 이완되는 거고요. 이완되는 것은 쭉 늘어져서 편안하게 가라앉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온몸이 이완되는 게 목표인데요. 부위별로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머리, 양팔, 가슴, 다리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더 정교하게 들어가면은 왼쪽 눈동자, 그 다음에 내 각각의 오장육부, 장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점점.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각 부위별로 하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만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정교화될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시고요. 이건 큰 부작용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호막 구체를 형성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마지막 나온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스트레칭 하실 때나 아니면 집에서 명상을 하실 때나, 앉은 채로 하셔도 되고 선채로 하셔도 되는데 선채로 하시는 게 좀 낫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척추를 바로 세우시고요. 척추를 바로 세우시고 에너지가 이 척추를 따라서 내 몸을 관통하는 거예요. 이 회음부부터 정수리까지 관통을 해서 에너지가 뚫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에너지가 하나가 있고 위에서 정수리를 뚫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것을 교차하는 것이 처음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먼저 상상을 하세요. 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내 몸을 관통해서 흐른다. 몸을 관통해서 흐른다. 그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흐르는 것이 이게 머리의 정수리면은 분수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구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로를 관통을 해서 흐르는 상상을 하시면 몸이 바르게 이렇게 세워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마치 이렇게 매달려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쭉 늘어나는 느낌. 밑에
발바닥을 향해서 땅으로 내려가는 에너지, 그리고 내 머리를 붙잡고 올라가는, 상승하는 에너지. 그래서 몸이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계속 에너지를 순환시켜 주십시오. 상상으로. 호흡과 동시에. 그렇게 하시면서 점점 분수처럼 뻗어나가니까 이제 구체가 되는 거죠. 이제 에너지. 보호막, 구체. 이 구체를 상상해 주시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양옆으로, 앞뒤로 팔 운동하듯이 천천히 돌리시면서 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셔서 에너지 보호막이 형성된 상태를 상상을 하십시오. 처음엔 이게 크지 않아요. 작은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보호막이 버블이죠, 버블.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상상을 하시고, 여기에 색을 입히는 작업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 다음 단계로 생각하셔도 되고, 일단은 보호막이 형성되는 것 정도로만 상상을 하시고, 기왕에 색을 넣으신다면은 여러 가지 색상에 따라 의미가 있고 또 작용하는 에너지가 차이가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밝은 빛을 상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금빛을 상상하셔도 좋고요. 주황색 빛을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일단 접근을 하셔서 이 보호막이 형성되고 나는 그 보호막 안에 있고 이 에너지 보호막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생각과 이 생각의 에너지가 되게 중요해요. 생각과 호흡을 결합시키는 거고요. 조금 추가한다면 이제 스트레칭 차원의 몸 움직임이 있겠죠.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뭐 너무 오랜 시간 머무를 필요는 없고요. 뭐 5분 정도만 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그리고 순간순간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이제 자극이 많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하셔서 꾸준히 수시로 평상시에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효과가 좋고요. 일단 제일 먼저 권장해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완하는 걸 먼저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하던 방식대로 도움이 되는 만큼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트레스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스트레스 관리를 우리 잘 하고 삽시다. 뭐 저라고 만능이겠습니까? 저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고 그런 그 시기가 또 있고 하죠. 중요한 거는 터지기 전에 관리하는 거고요. 터진 후에 더 많이 배우고 가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환경을 잘 받아들이면서 배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권을 진행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또 새롭게 유입돼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안내하는 영상을 메인에 띄워놨잖아요. 그걸 한번 참조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저도 계속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시작된 6월 달도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일들 잘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고요. 항상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에너지를 잘 관리하시는 주말 되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